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 규범 통제를 보면 먼저 최고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법률이 있습니다. 그 아래 우리 지금 이러한 그 법규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법률 법규명령. 근데 이 통제 방법이 다릅니다. 법률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게 됩니다. 법규명령은 이것은 모든 법원이 통제한다. 그리고 이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그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통제는 헌재가, 법규명령은 모든 법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근데 둘 다 공통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여기도 요구하는 것이 그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요구되는 걸 뭐라냐면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재판의 전제가 요구됨. 아니다. 이 반대가 그 추상적 규범 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우리나라입니다. 추상적 규범 통제가 독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헌재가 법률을 위헌 결정하면 이것은 대세효를 띠게 된다. 여기서 헌재가 대법원이 위헌 위법 결정하면 여기는 개인효를 띠게 된다. 대세효, 삼자효 이렇게 나오고, 개인효라는 말은 이것은 당해 사건의 적용 거부. 그러면 당해 사건에 적용 거부되는 거 개인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에 적용만 거부되면 개인효.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떤 세법이 있습니다. 또 간통죄를 처벌하는 이런 우리 형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A가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고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형벌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해서 형법에 있는 간통죄, 어떤 세금 부과하는 법, 이것을 소장을 써가지고 바로 헌재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법률 가지고 소장 써서 헌재로 바로 갈 수는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법이나 형법이나 이 법률이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개인은 이 법 때문에 재판을 받게 돼서 그 재판 받던 도중에 판사의 도움을 얻어서 판사에게 헌재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헌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받던 도중에 이걸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통죄 내용이 헌법 위반된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재판 도중 헌재로 가야지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즉 재판 도중, 재판의 전제성이란 말은 재판 계속 중이어야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 재판 계속 중에만, 그 재판 계속 중에만 헌재로 갈 수 있지 바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 전제가 돼서 가는 거 구체적 규범 통제. 우리는 재판의 전제가 돼서 계속 중이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규범 통제가 된다. 이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아니다. 추상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인 사건과 무관하게 통제되는 것. 그러면 추상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 사건과는 그 무관하게 통제되면 추상적 규범 통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독일은 바로 소장 써서 갈 수 있는 나라 독일입니다. 우리는 재판 도중에 가야 됩니다. 근데 법률은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은 재판 도중 전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헌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법원에게 최종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전제 돼가지고 이걸 헌재로 가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법률은 재판의 전제 헌재, 법규명령 재판 전제 최종 대법원. 그래서 이 길이 다르죠. 자, 법률을 위헌 결정하면 간통죄 하나를 위헌 결정하면 위헌 제청한 A뿐만 아니라 그 부분 사라져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 B, C, D 이 모든 사람한테 이 위헌 결정 효력이 이 모든 3자한테까지 다 미치게 됩니다. 위헌 결정 효력이 모든 3자한테 다 미치게 되면 대세효입니다. 3자효. 한 사람의 위헌 결정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3자한테 미치면 대세효, 3자효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위헌 결정 나면 그 A에게만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뿐 3자한테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A에게 적용하지 않을 뿐 3자는 여전히 남아있게 돼서 당해 사건의 적용만 거부되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고 그 개인한테만 효력이 있으면 개인효라고 얘기하죠. 법률은 대세효 띄어서 3자한테 미치지만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의 적용만 거부되고 이 사람한테만 적용 안 시켜주지 3자한테는 여전히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래서 법규명령은 개인효이고 법률은 대세효이고 이렇게 됩니다. 개인효, 대세효. 이런 차이가 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법률에 대한 절차와 법규명령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양대별 돼 있습니다. 법률은 헌재가 맡아라. 법규명령 모든 법원, 최종 대법원, 전제성 공통 효력에서 차이가 난다. 근데 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이 법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역할을 뺏어가는 거니까 극구 반대했지만 헌재는 이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이 헌법소원이라는 별도의 이러한 헌법소원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헌재가 받아들여 버립니다. 헌법소원을 통한 통제를 인정해 버리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한 통제를 인정해 버립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그래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헌재는 이걸 받아들여 버립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헌재가 받아들이게 됐죠.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헌재가 인정한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이걸 인정해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법규명령이 전제가 되면 대법원 모든 법원 그리고 전제 없이 기본권침이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런 통제도 될 거냐? 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걸 통제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 336 아래쪽에 336 아래쪽을 보시면 법규명령의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 심사권 그거 나있죠? 336 아래쪽에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 심사권 잘 기억하세요. 이걸 인정할 것인지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파란 박스 법무사법 시행규칙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다는 말이 돼 있죠. 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얘기해 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 의회가 만든 법률에는 그 법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법무사 시험을 누구나 응시하도록 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격증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법무사 시험입니다.
법률에서는 법무사 시험 누구나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 법 아래 시행규칙에서는, 그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는 누구나 응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시행규칙에서는 법원 행정처장 임의대로 시험 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마음대로 시험을 보도록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보고 필요 없으면 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A라는 사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애는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험을 안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그 헌재로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오지요. 헌재가 이것을 받아줘 버립니다. 그리고 위헌결정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내용으로. 그래서 거기 337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 인정되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앞으로 와서 거기 335로 가보세요. 335에 사법적 통제가 있습니다. 335에 사법적 통제. 헌법 107조. 그리고 1번 명령규칙 심사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기 335를 보시면 구체적 기본 통제란 말이 있고요. 제일 아래 3번 335의 3번 위헌 위법 결정 효력은 개별